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이슈를 가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장 대비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반도체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초강세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썰전입니다. 1월 오픈 AI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구글은 현지 시각 6일에 이에 맞설 새로운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에 대한 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오는 3월에 핵심 원자재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이 핵심 원자재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썰전 주제이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아무래도 국내를 대표하는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주식, 오히려 국민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간접적인 지표로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불과 작년 11월, 12월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이 걸릴 것이고 당분간 이 실적 부분 굉장히 극심한 부진한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그 지수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저점을 다지고 반등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업황 사이클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 주기로 보통 1년 반에서 2년 주기로 호황기와 불황기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과정인데 2022년 1월부터 고점을 찍고 1년 동안 계속 내리 하락을 했다는 그런 측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지원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었죠. 물론 이제 미국 그 현지 상황하고 한국 그 상황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이제 경기의 빠른 회복들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었죠. 4분기 실적 굉장히 영업이익이 뭐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온 그런 상황인데 대략 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4조 원가량에서 지금 거의 몇백억 가량의 이익으로 이 금년도 1분기 때는 적자 가능성도 예비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은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아무래도 시장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디램 가격이 물론 하락 속도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디램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 또 이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반도체 재고, 쉽게 말하면은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재고 부분들이 상반기 중으로 축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인플레이션 지원 법안뿐만 아니고 반도체 지원 법안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겠지만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모든 업황이나 업종을 볼 때 항상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사이클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의 생산량을 많이 감소를 시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대략 한 50조 원가량의 투자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는 아닙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도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표면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인 감소, 물량 감소를 의미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산 조치가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 따라서 이게 작년 하반기 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고 축소 과정들이 짧으면 3, 4개월, 길면 6개월. 그러면 얼추 1분기 지나는 시점에서 실적도 바닥 가능성, 또 가격 하락도 진정될 가능성,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선반영되면서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작년 10월 달이죠. 225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313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이 구간이면 이미 작년 1분기죠. 그때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된 그런 상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이제 최근에 디램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인텔에서 이제 새로운 DDR5 출시가 되면 삼성도 이런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디램 가격들이 최근에 하락이 많이 폭이 굉장히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리면 DDR4 16기가 디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이죠. 12월 달에 한 3.8불 정도 하던 게 최근에 3.2달러 많이 하락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평균 가격도 한 30에서 40% 하락을 했지만 아마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생산 원가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럼 결국은 이 반도체 업황은 1분기 혹은 2분기 사이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국민 주식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또 하이닉스도 많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때까지 보유한다라는 그런 전략이라면 충분히 들고 지금은 팔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인텔의 이제 신규 CPU가 이 사파이어 레피지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DDR5에 또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시장의 이슈죠. 요즘 AI 쪽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이 새로운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소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서버 증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수요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셋업 업체들 이쪽뿐만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반도체 모듈
부품 업체들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주가도 좀 바닥을 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DDR5 관련된 모듈 업체들 특히 이제 그 패키징 업체들 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최근에 주가도 바닥을 치고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대표적으로 뭐 BH나 심텍,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이제 PCB 업체들이 또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죠. 반도체 칩을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PCB 장착하기 위한 모듈을 만드는 이런 패키징 업체, 뭐 한미 반도체나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조금 움직임이 느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업황 흐름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들 좀 체크해 달라고 해서 오늘 슈팅스타 썰전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네, 업황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반도체 업황의 경우 이 저점을 딛고 반등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디램이 영향이 많이 주는데 가격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반도체 재고 소진 등 이런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AI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너무 많이 가도 걱정이고 네. 안 가도 걱정이죠. 맞아요. 그 워낙 이제 AI 시장이 이제 지난 12월 달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뭐 새로운 어떤 이슈 등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얼추 2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AI나 뭐 인공지능 챗봇 관련된 이슈들 요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굉장히 판이 커지고 있죠. 원래는 이제 MS에서 오픈 AI 쪽 특히 이제 챗 GPT 3.5가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이슈가 됐었는데 뭐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모았고 거의 뭐 지금까지 2달 동안 1000만 명 엄청난 지금 시장의 관심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플 쪽에서도 구글 쪽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상당히 당연히 이제 경쟁 제품이나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AI 서비스들을 이런 검색 엔진들 등장이 될 텐데. 구글도 이제 AI 서비스 바드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바드라는 게 영문으로 이제 신이라는 뜻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왜 등장을 하냐면 기존에 이제 소위에서 검색 시장이라고 하죠. 검색 시장에서 거의 뭐 시장의 거의 50% 60%를 점유했던 구글의 도전장을 내민다는 측면. 특히 MS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소위 얘기해서 빙이라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저기 뭐 익스플로러나 이쪽에 네. 이제 추가로 탑재를 해서 경쟁 관계, 뭐 광고 시장이나 검색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구글도 좀 위협감을 느꼈고 여기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보는데 준비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나 나델리하고 이제 구글의 CEO인 그 순다르 피차이의 사진인데 왜 이 두 사진을 준비를 했냐면 이 CEO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금 비읍하긴 했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산업들이나 굉장히 발빠른 이런 사업 전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CEO의 성향들을 본다라면은 결코 구글도 이번 이제 그 MS의 오픈 AI 출시 이후에 발빠르게 이와 비슷한 제품들 그리고 굉장히 큰 대형 마케팅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에서 진행됐던 부분 약간 후발적인 성향도 없잖아 있지만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클로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기존의 챗 GPT나 이번에 구글에 발표된 AI 바드 같은 경우는 영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순수하게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아닌 순수한 한국어에 기반으로 한 이런 이제 그
AI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코어 GPT를 지금 출시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번에 3.5 버전, 이전 버전인 GPT-3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에어닷, GPT-3.0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또 최근에 AI 비서 에어닷이죠. 요와 관련된 개발 회사 이제 다 알고 계실 거 코난 테크놀로지를 이미 뭐 12월 달에 다 소개를 했던 이유들. 그래서 이런 국내 시장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AI 쪽에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미국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냐. 다만 이쪽 시장이요. 단순하게 소위 얘기해서 AI 시장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MSS도 오픈 AI 쪽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용자가 확보가 되면 월 이용료를 이제 책정을 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두고 봐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쪽 시장과 관련해서 뭐 워낙 이제 AI 쪽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하드웨어나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클라우드 시장도 굉장히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검색 엔진 시장이 커지고 이런 서비스를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서버 용량이나 이런 서비스에 있는 내부의 어떤 클라우드 저장 용량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저장 센터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또 이쪽에 또 설비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기업용 서버들도 굉장히 확충이 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 뭐 광고 시장이나 검색 시장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반도체 시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상반기 내내 그리고 하반기에도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구글 바드, 중국 바이두 등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AI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AI 시장이 확대 중인 것은 틀림이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예로 클라우드 시장이나 이런 데이터 저장 센터 확대, 또 반도체까지도 언급해 주시면서 올해 내내 AI 관련 테마, 관련 주들을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이 3월경에 유럽판 IRA 관련법 시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미국에서도 이미 이제 IRA라고 네.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가지고 네. 전기차를 생산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당연히 이에 이제 그 비슷한 상대적인 이제 법안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핵심 원자재법, 일명 이제 CRMA법이라고 하는데 3월 중으로 세부적인 거를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미국의 IRA법이 시행된다, 인플레이션 정화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제 한국산 전기차들 배제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출렁거렸었죠. 물론 그 이면을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자국 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 측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어찌됐던 미국이 소위에서 이제 우방국이라고 하죠. EU나 일부 이제 우방국들까지도 배제를 시켰다가 최근에는 일부 다시 이제 완화를 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이런 이제 법안을 수정을 했는데, 유럽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유럽 내에서도 생산되는 이런 원자재들을 확보를 하고 이런 이제 원자재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 또 이제 FTA 체결 나라들, 또 공급 회사들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유럽 같은 경우에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진국 쪽에서는 자원 개발, 소위 얘기해서 광산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개발한
것에 따르는 어떤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에 이 자원들이 집중이 됨에 따라서 유럽에 생산되는 자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한다는 건 결국은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원자재라고 하죠. 단순하게 광물을 채취해서 원재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한 번 사용된 이런 원자재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해서 탄소 중립 또 이제 그린 에너지 이쪽에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부분이 뭐니 하더라도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그다음에 전기차줄 뭐 이쪽에 굉장히 큰 수혜들 집중적인 사실 요 핵심 원자재법의 그 근간은 사실은 이런 이제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과 자원 공급을 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EU 전체의 2차 원료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한 번 사용을 하고 이거를 재활용하는 비율이 사실상 높지가 않습니다. 많이 높아봤자 10%대가 조금 넘어가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률을 높여서 소위 얘기해서 원자재 공급난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취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준비된 자료는 EU 회원국의 2차 원료 활용률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혹은 3년 내에 교체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여기에 되는 배터리에도 2차 전지 소재 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그쪽에 관심이 되게 많지만 이 자료를 보듯이 뭐 일본, 네덜란드나 벨기에 쪽에 한 20%를 조금 넘어갈 정도고요. 여타 국가들은 10% 상회 혹은 그 이하. 결국은 새로운 이런 원자재를 조달하기 쉽지 않다라면은 기존의 이런 재활용, 소위 얘기해서 활용할 수 있는 2차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만들어서 이쪽에 어떤 보조금 지급과 이쪽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보자라는 게 이 법안의 가장 취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게 등장을 했던 거는 뭐 가장 큰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말들이 되게 많죠. 또 중국도 안 좋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리튬이나 히토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자원 무기로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런 법안들이 출발이 됐었고요. 원래는 2000년도부터 이런 관련된 법안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구체적인 지원 세부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미국 IRA 시행과 더불어서 본격화될 가능성. 그럼 이게 국내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외를 고치고 최근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죠. 특히 이제 가장 핵심 원료, 양극재 핵심 원료인 리튬 소재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전 세계 한 70%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일부 아르헨티나 뭐 리튬 호수나 이런 거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단적인 예로 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요즘 많이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죠. 폐배터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포스코 그룹이 이쪽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그 폐배터리 사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를 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들. 또 일부 코스모화학이나 뭐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세비금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런 이제 폐배터리 사업들의 설비 투자를 작년에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는 않겠지만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폐배터리 사업들이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외에도 일부 유럽의 태양광 업체들의 중국산 모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부분도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2차 원자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게 확보가 된다라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유럽 내에 어떤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이런 핵심 법안들이 3월 달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수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배터리 쪽 이런 회사들이 리튬이나 전기차의 원재료를 2차 가공을 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은 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보다는 오히려 반사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은 이제 3월 달 되면요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릴 텐데 일단 이 부분들 세부 시행 법안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 3월경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함과 동시에 또 2차 이 원자재 재활용률을 높여서 좀 공급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와 함께 환경적인 문제에도 포커스가 맞춰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전기차, 양극재 폐배터리 관련해서 수혜받을 것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의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 후반부에 전략적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 에버다임이고요. 매수가 8,72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1.86% 조정받으면서 8,440원 살짝 손실 구간인데요. 현대 에버다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빠졌던 하락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슈되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 관심을 덜 받는 종목들이 나중에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인다라고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한 8,200원가량, 8,700원가량, 오늘자 종가가 지금 8,440원인데 사실 기업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때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됐다가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던 게 작년 이제 10월 달, 11월 달 주가가 6,500원에서 한 10,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 지금은 얼추 보면은 그때 올랐던 거에 한 중간 부분까지 일단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숨고르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 8,720원.
약간 손실 중이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부실한 기업이라면은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하겠지만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뭐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기업 자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작년 10월 정도 재건 이슈가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인데요. 횡보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 있는 만큼 매수가 위에서 매도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내일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수가 73,800원이고 오늘 종가 83,900원이고요. 수익률 12% 달성을 했는데 월요일 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미국 중국 풍선 이슈로 올랐을까요? 예. 일단 방산주들이요. 네. 원래 이제 그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워낙 좋은 면과 이제 안 좋은 면도 약간 부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폴란드 이제 방산무기 수출들이 이제 규모가 뭐 거의 20조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확정된 물량이 대략 한 3조 원 가량,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발주하는 물량들이 2차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너무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지 못하고요. 뭐 완만하지만 좀 상승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FA50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출 이슈들 계속 가지고 있고요. 요즘 이제 항상 요즘 굉장히 말이 많고 있는 KF21 지금 이제 시험 비행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 그룹 자체가 이제 방산 전문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또 인수하면서 이런 이제 선박, 조선, 잠수함 쪽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점. 결국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산 그룹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완만한 흐름을 좀 보일 겁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1월 달에 한번 출렁거리긴 했지만 완만하게 지금 그래도 우상향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반등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면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작년에 8월경에 한번 86,800원대를 한번 찍고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어렵고 지수도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그런 측면들. 최근에 시장도 흐름이 되게 좋은데 지금 현재 그 가격대 이제 막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할지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충분히 보유를 하면서 전고점이 이제 86,000원, 7,000원대 올라서는지를 지켜보고, 내심 뭐 1차 목표가는 올라왔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한 3월이나 4월 달까지 이 종목이 진짜 한 8만 5천 원 후반대 그리고 9만 원까지 한번 갈 수 있는지 여부. 일단 실적적인 측면은 해외 수주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방산 관련된 어떤 수주, 추가적인 수주가 될지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에 굉장히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현재 기술적으로 우상향 흐름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있기에 좀 부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3월, 4월경에는 9만 원 선까지도 노려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19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주 뉴프렉스인데요. 수익률 10% 돌파를 했고요. 현재도 7,620원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런 XR기기 모멘텀이 있는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안정적인 건 참 좋은데요. 네. 좀 기대만큼 지난번에 한번 불끈 할 줄 알았는데 네. 가다가 말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네. 이 뉴프렉스의 회사 내용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소위 해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죠. 베트남 공장이 좀 본격 가동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삼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회사 내용이고요. 뉴프렉스의 어떤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어떤 그 XR 기기, 이게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게임들이나 요 기기들이 출시가 될 텐데, 요 관련된 제품, 부품 공급 경력과 이런 이제 회사들의 거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S23이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언팩 행사를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판매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주가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움직였다가 다시 조금 주춤거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일단 6,200원, 500원대에서 좀 다지고 나서 지난 작년 12월 달이죠. 요때 거점대인 8,000원대를 한번 올라섰다가 살짝 주춤거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치고 갔으면 금상첨화였는데 뭐 일단 언팩 행사 이후에 약간의 실망성 매물이 나오면서 주춤거리면서 지금 7,600원대 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 자체나 기업 가치 측면을 놓고 본다면 뭐 PE 한 6배, 7배 정도로 아직 저평가돼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조금 더 수급이나 이슈 그리고 관심들만 집중이 된다라면은 다시금 요 8,000원대를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차피 이 회사가 뭐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심 개인적으로는 8,000원 돌파를 해서 한 8,000원 중반까지 한번 치고 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과 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뭐 기대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프렉스 카메라 모듈 XR기기 모멘텀과 함께 갤럭시 S23이 이 신작이 좀 전작에 비해서 사전 열풍이 2배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혜감도 갖고 가는 종목이고요. 저평가된 기업으로 수급 이슈만 붙으면 8,000원 중반대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강원에너지입니다. 오늘 9,22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강원에너지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강원에너지도 뭐 나름대로 네. 아까 이제 그 2차 전기 쪽에 리튬 소재 관련된 네. 종목으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2차 전지가 조금 불끈 움직였다가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개인들의 차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소위 해서 기관화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종목의 쏠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대형주도 아니고 중소형주 특히 이제 스몰캡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탄력이 좀 강하지 못한 그렇다고 또 문제 있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한번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었죠. 뭐 작년 이제 8월 달 뭐 5,500원대에서 한번 8,000원까지 한번 반등을 줬었고요. 1차 파동을 한번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좀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금 11월 달에 이제
1,000원까지, 12,000원까지 찍고 한번 조정을 줬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개별 종목의 시세 흐름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급락을 하고 하락했던 그 부분에 비해서 강원에너지 주가 같은 게 상당히 상승하며 선방을 했다는 점. 이런 측면에 본다면은 낙폭과대주도로 상당히 관심들이 쏠릴 겁니다. 먼저 그쪽이 움직이고 나서 상대적으로 빠지지 않은 종목에 다시 관심들이 집중이 될 텐데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뭐 8,000원, 9,000원 중반대 뭐 이쪽 가격에서는 좀 잠깐 쉬어가는 건 나쁘진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 욕심이 내는 거는 아까도 잠깐 앞서서 유럽에 관련된 그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가격들이 최근에 조금 가격이 급등했다가 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이런 반사수혜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꼭 강원 에너지뿐만 아니고요. 리튬 소대주들을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9,20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을 했지만 일단 뭐 지금 구간에도 아직도 여전히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뭐 9,200원대 언더권에서는 뭐 없는 분들 좀 슬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 만약에 들고 있다라면은 뭐 이게 당장 하루 이틀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히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10,000원대 또 10,000원 중반대 올라가는 흐름들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 강원에너지입니다. 시장이 작년에 많이 빠졌던 기업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강원에너지 상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데요. 추후에 올라올 것이다 예상해 주시면서 리튬 관련주 계속해서 보유하자 9,200원 이하 매수 가능하고 1만 원 중반선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6일에 매수했던 웹젠입니다. 추천 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13%, 오늘도 19,240원으로 종가 마쳤는데요. 웹젠은 더 올라갈까요? 완만하게 계속적인 흐름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원래 이 게임 회사들이 좀 약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파노라고 하죠. 이쪽의 게임들, 한국산 게임들이 최근에 이제 판매 승인, 파노를 이제 취득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들이 연초보다는 2분기, 3분기 때 몰려 있습니다. 웹잼도 또 신작 게임 출시가 2분기에 좀 몰려 있는데 항상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대박 흥행을 줄지 안 줄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만약에 대박 게임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주가는 미리 움직이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기술적으로 좀 완만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흐름상에 보더라도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좀 15,000원대에서 좀 완만하게 좀 1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뭐 며칠 정도 좀 더 지켜본다면 2만 원대까지도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게임주 같은 경우 승부 시기는 결국 3월 달이 될 거로 보입니다. 3월 달, 4월 달 되면 2분기 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 게임들의 어떤 흥행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뭐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월 달 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임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흥행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시장에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도 이제 해외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웹진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 특히 중국 쪽의 매출 추이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1분기 실적이 또 얼마큼 나올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완만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젠 중국 판호 발급 재료와 함께 게임주들 대체로 신작 게임이 2, 3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좀 3월까지는 편안하게 들고 가보고 다만 좀 흥행이 실패할 경우 실망 매물 출회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체크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힌트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도 뭐 지난번 시리즈물에 이어서 네. 요즘 이제 성장주들을 많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얼추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그런 네.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에 어떤 기업들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기대 가치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요즘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많이들 운전을 하시고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들이 대중화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뭐 드론 쪽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죠. 결국은 이 자율주행과 접목된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이제 그 PBV라고 하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개인 목적용의 어떤 자동차 이런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최근에 기아차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런 PBV 시장의 어떤 수혜 기대감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준비된 자료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이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캠핑들 많이 다녀오실 겁니다. 기존에 이제 운전자를 중심으로 했던 차량용 모든 시스템이나 배치들이 우리가 이제 실생활이나 화물 운송 혹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접목함에 따라서 편안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배치 구도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그 우리가 택배 쪽의 화물 운송과 배송을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된 그런 차량으로도 좀 향후에 기술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이쪽 시장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이 시스템을 접목시키고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을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존의 이런 그 사업뿐만 아니고요. 요즘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차량용 이런 이제 그 임포테이션 외에도 배터리 모듈 쪽을 이제 쌍용차하고 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는 크지만 사실 큰 기술력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쌍용차가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최근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증가가 된다면 이런 이제 배터리 모듈 쪽도 새로운 어떤 실적, 성장 모멘텀을 작용될 가능성. 또 하나 이제 하나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2021년도에 뭐 자회사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회사 지분을 100% 인수를 했는데 이제 고압용 콘크리트 펌프카인데 이게 또 우리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쪽에 또 공급 가능성들 또 협력 가능성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본연의 사업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안정적인 실적 기반 그리고 이제 향후의 어떤 기술 개발 이런 이제 가능성 들을 본다라면은 요 종목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서 우리가 볼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실적적인 측면으로 잠깐 보면요. 부실한 뭐 실적이 나오거나 어떤 이익이 안 나온 회사들이라면 사실은 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의 어떤 차량용 임포테이션 사업뿐만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추이가 좀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자료를 실적 좀 보면은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353억 정도 기록했던 게 이제 거의 이제 그 작년 2022년도 실적이 확정 발표가 될 텐데 대략 한 500억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잠정치를 지금 576억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 한 600억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 봐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의 상한가 종목으로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앞으로 더 가치가 기대되는 성장주로 일상생활과 많이 연관된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이 자율주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로 드론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전진건설 로봇의 자회사로 네옴시티 수혜 모멘텀까지 붙은 종목입니다. 본연 사업과 안정적 실적, 또 향후 기술 개발까지 갖춘 종목, 오늘의 추천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방송해 주시나요? 예, 지난주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네. 뭐 이슈들 점검했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 기술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핵심 이슈와 수혜주들, 대표적인 종목들 설명, 소개하는 방송을 좀 가질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순환매 돌고 있는 기술주에 대해서 수혜 이슈와 대표 종목까지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